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또 큰 갭상승을 보이고 나서 또 내려오는 음봉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4%대의 갭을 시도를 하면서 계속 막히면서 끝나게 되면은 결국엔 이런 큰 매물대가 계속 쌓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이거를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매물 효과가 강해지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을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월요일 나스닥은 2.69% 상승했었죠. 밤사이 야간 선물은 2.57% 상승. 그때 외국인 선물은 1,108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구글발 AI 관련 투심 회복이 나타나며 올라왔던 야간 선물 상승 자리와 비슷하게 2.41% 선물이 상승 출발 후에 내려와서 갭을 모두 커버했다가 0.61% 상승한 음봉 마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112.4로 2017년 11월 113.9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있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해 속보치와 동일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ADP 민간고용 발표했고요. 9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9월 소매 판매 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CB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클 버리의 AI 버블론에 대한 근거의 공개 예고일이죠. 시장의 궁금증은 곧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장기 숏포지션을 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개한다고 하니 시장은 일단 관심을 갖고 보되 일단 뭐 보수적으로 보긴 하지만 만약에 그 근거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큰 내용이 아니라면 오히려 어제 구글발 상승세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진짜 큰 내용이 있다면은 시장은 좀 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단 그 전에 어쨌든 사전에 예고일이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야간 선물도 그렇고 주간에도 제가 아침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텔레그램에 일단 오후장이 되면은 이 불확실성이 곧 투자 심리 악화, 매도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락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12시 이후 점심시간 때 조금 밀리기도 했었죠. 지금 야간 선물도 한 0.5% 가까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현재 저녁 8시 기준 동결이 19%, 인하가 81%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59억, 풋옵션에서 112억으로 11월 만기까지 집중됐던 그 블록딜 옵션의 파급력은 만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6월 초, 더 길게는 5월 28일부터 6월 4일, 6월 9일부터 들어왔던 본격적인 이 콜옵션 블록딜, 그게 그 여파가 11월물까지 들어왔었고요. 원래는 12월물인데 12월물이 나중에 하방 배팅도 같이 들어오면서 중립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11월 만기까지 해가지고 상승 콜옵션 관리가 대체적으로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를 만기 때 이렇게 살리는 움직임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사실 콜 관리가 크게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또 블록딜 옵션에 대한 거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블록딜 옵션에 불이 붙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블록딜 옵션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과연 다시 크게 불이 붙는지 봐야 되겠고요.
원래 예전에도 뭐 블록딜 옵션은 항상 뭐 100억대 이상씩은 하루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이번에 6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컸던 거죠. 영향력이 크다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영향력이 없다면 거래가 나와도 별다른 예전처럼 큰 관심을 안 가져도 사실은 장내 거래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25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에서는 어제처럼 콜풋 전반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거래가 돼서 큰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물은 650콜, 540콜, 450콜, 이 반대로 650풋, 54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26년 12월 물로도 650콜, 600콜, 450콜에서 그 반대로 650풋, 600풋, 450풋 등에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인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정리했던 내용,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 언급드렸던 내용 정리 요약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당일 방송 마지막에 장 마치고 진행하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복귀 시간, 즉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앞서 당일장을 정리한 마감 영상 한 10분짜리거든요. 그거를 먼저 함께 시청 다시 한번 하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일장을 정리했던, 당일장 트레이딩 포인트나 당일장의 흐름을 정리했던 내용을 잠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카페 매매일지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근데 또 어제처럼 12시 점심시간 때부터 시장 변동이 더 확대가 됐었는데요. 오늘 전체 움직임은 결코 적지 않은 거의 17포인트대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일봉으로는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을 차후로 미루는 정도로 전일 몸통을 지켰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 시장이 갭상승 후에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면 이 전일 음봉을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도 살려놓은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전일 음봉에 대해서 장악형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시장은 아직은 숨통은 붙어있다. 만약에 장악형 음봉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간이 열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단기적인. 근데 지금은 그거를 가까스로 시장이 방어해놨어요. 오후장 들어가지고 위클리 콜만 개인들 오늘 몰렸던 것만 조금 손절 처리 일부 하면서 이제 끝이 났고, 자, 갭상승이 오늘 크게 발생한 것은 이제 나스닥에서 AI 우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구글을 통해서 회복이 됐었죠. 이제 오늘은 마이클 버리의 이슈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일단 구글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수급이 꼬였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기술적인 스타트는 시가봉이었습니다. 시가봉 그 전에, 시가봉 전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었죠.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얘가 뚫어냈어요. 그 다음에 시가봉을 얘가 뚫어냈어요. 이래서 점점 단계적으로, 자, 먼저 볼밴 상단선 들어오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올라가서 돌파하는 거 손절 잡아야 되겠죠. 근데 다음 봉이, 양봉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윗꼬리 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볼밴 이탈로 들어와서 숏을 잡았다면 손절되지 않고 예차저차 하다가 먹었을 거예요.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봉 이탈하는, 시가 이탈하는 데서 추가까지도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잡으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했다가 분할해서 잡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죠. 제가 여기 이렇게 라인 그어둔 이유는, 자, 저 자리는 리테스트 자리, 우리가 돌파된 자리를 다시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하나 라인 어디 갔어? 왜 안 보이냐? 뭐 하다가 지워졌나봐요. 여기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인데, 여기가 위에가 있구나. 위에가 하나 지워졌네. 551자리. 왜 지워졌지?
왜 없어졌어? 551자리가 있었잖아요. 551이 어디야? 왜 그 자리가 그 리뷰 영상에서 계속 반복했던 자리이잖아요. 아유, 초록색이 또 들어왔네. 자, 우리 리뷰에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자리 중에 551자리가 있어요. 자, 위로 어제 걸 올려서 보시면 쭉 올려서 보시면 항상 리뷰에서 반복하는 요 매물 체크 자리, 기존에 중요했던 자리 중에서 550, 551선이 있습니다. 그쵸? 예, 이걸 지금 갭으로 깨지고 저항받았는데 그걸 오늘 또 들어 올린 거예요. 11월 24일에 25일인가? 25일에 갭으로 돌파했는데 그거를 후 지지받다가 이탈됐죠. 계속 그걸 끼고 도는 건데 그 끼는 장중에 계속 거기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와 좀 범위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549.5자리 전일 자리와 이제 연계된 자리를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그 구간을 같이 보자라고 했던 자리 아침에 싸웠죠. 아침에 거기서 계속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보는 건데 좀 넓게. 근데 아마 여기다가 그어놨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비슷한 라인들이에요. 다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 요즘 막 2, 3포인트 정도야. 뭐 금방이니까. 하여튼 저기로 일단 551자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거기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접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부위턴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워낙 밑에 지지라인들이 촘촘해서 사실상 여기서 숏을 더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숏을 봐요? 나중에 봐야지. 여기서 봐야지. 여기서 보는 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 여기는 언제 지지받고 올리냐인데 그 지지받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야 되는 정도였어요. 이게 숏을 마무리하는 거지 롱 접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할 수는 있지만 손절 잡고 당연히 손절 잡고 할 수 있죠. 숏은 여기서나 이거 이탈 최종 이탈된 다음에 다시 하는 건 몰라도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일단은 1차 지지 파생반 1차 지지에 해당하는 546.5 거기서 레드라인과 볼벤 하단이 만나서 튕겨져 올라갔는데 첫 번째로 볼벤 상단 보자였습니다. 이거 지지 받으면서 볼벤 상단 보자였고요. 상단에서 막혀서 지지 받고 그 다음에 382 보자였어요. 382가 551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죠. 근데 551까지 가는 요 382 오늘 당일에 382 반등이에요. 피보나치. 그런데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 때 아마 다 보셨겠지만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야? 뭐지? 수급이 안 따라오는데? 이거 상방 휩속 역부위턴일 수 있겠다. 바로 역부위턴이 완성이 됐죠. 맞나요? 이때 라이브 같이 계셨던 분들 맞나요? 1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돌파로 유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돌파 때 매수 따라붙게 만드는 유도탄, 즉 페이크봉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느꼈던 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역부위턴이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돈이 안 붙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살짝 들어오고 삼성전자 바로 분봉 헤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나가면서 다시 붙는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흔적들, 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순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순간적으로 마치 이 봉은 돌파봉이기 때문에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콜 매수다, 선물 매수다. 그런 사람들한테 던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물타기가 돼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상태로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던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던 거죠. 지지받을 만한 자리를 통과했으니까 그대로 볼벤 타면서 이동을 했고, 결국 어디까지? 1차도 다시 이탈하고, 1차 이탈했으니까 더 내려가겠죠? 어디까지? 첫 번째, 갭을 메운다. 오늘 생긴 갭을 메운다.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 생긴 갭을 메웠죠? 다 커버했죠? 거기까지 숏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못 지키면 사실 2차인데 여기서 이제 2개 나오고 이거 지키는구나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마무리 수순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생반에도 이렇게 지지를
지지 라인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두 개를 잡아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지지를 이렇게 잡은다라는 것은 이거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오늘 마무리 됐구나. 아, 마무리 됐구나. 마무리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벤 이렇게 보자 했던 거예요. 볼벤 타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스멀스멀 끝나는 거지. 얘를 안 걷으면 아직은 모르는 거인데 제가 이거 마무리된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방송이니까. 제가 마무리 됐겠네 하면서 이제 딱 그었고 여기서 한번 지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난 거고, 마지막에는 투신이 종가 베팅으로 4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끝났고, 마지막에 빗각을 지키면서 개인들의 위클리 콜 손절을 조금 유도해내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이. 근데 많이는 아니에요. 50억 중에 10억 정도. 그렇게 마무리됐고요. 외국인은 결국엔 선물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자, 원래 어제 이제 외국인들은 이미 갭상승을 했을지도 몰라요. 갭상승을 의도했거나 갭상승을 준비했거나, 위클리 콜에서 60억 가량 종가 매수가 들어왔었고, 종가 북은 어제 만기가 끝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콜은 정리될 수도 있겠다. 언제? 갭상승 이후에 콜이 정리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돌아서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음봉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좀 나오다가 말았죠. 음봉이긴 해도 장악형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급으로 바톤을 모두 오늘 밤과 내일로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잡혔고, 파생반 1차 지지는 한 틱 차이로 정확한 지지 라인이 완성이 됐었죠. 564.5였는데 564.45까지 갔다가 튕겼고, 이거는 8시 41분, 2분 시작하기 전에 잡아드리는 자리입니다. 옵션에 들어오는 힘을 파악해서. 그리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흐름이 큰 변동성이 이어졌는데, 이제 이걸 토대로 어떤 트레이딩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장악형 음봉이 나오며 내려왔던 시기가 24년 1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은 장악형 음봉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음봉을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위에서 출발해서 다 덮는 장악형 음봉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장악형 음봉이 발생했다면 가장 뚜렷하게 근래에 발생했던 장악형 음봉 자리는 24년 1월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 24년, 자 여기서, 자 여기 24년 다시 확대해서 보면요. 자, 요 자리.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다가, 자, 여기서 터닝해서 들어오다가 공매도 긴급금지를 딱 만났죠. 23년 11월 6일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여기서 쇼커버링하고 스위칭 해가지고 넘어오면서 오히려 상방 쪽으로 크게 키우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후반부에 들어가니까 개인들이 콜로 몰렸습니다. 특히 슈퍼개미 중심으로, 큰손 중심으로 누군가 357.5 콜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하면서 따라 들어온 개인들이 콜 수익이 상당히 컸던 시기예요. 24년 1월 2일까지. 그러면서 반면에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계속 꾸준히 매집해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날이 만기일이었는데, 1월 만기일이었는데 그 전까지 다시 꺾이면서 여기서 투신이 7천억 대량 매도 베팅까지 진행이 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개인들의 콜은 다 녹아버렸고, 오히려 수익 봤던 것을 다 반납하고 900억 가량의 수익을 봤던 것을 반납하고 손실 수백억으로 바뀐 요때인데요. 그때 중간에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는 여기 장악형 음봉이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그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약세 시장으로 가는 거다. 물론 밸류업이 등장하면서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급락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죠. 특히나 장악형 음봉이 나온 뒤에 갭 하락이 된 것으로 시장은 조금 더 약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저 상태였어도 갭 상승에서 양봉 하나만 출현해줬어도 시장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만기 지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기가 쉬웠습니다. 자, 이건 장악형 음봉이 나온 뒤에 확률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뚜렷한 장악형 음봉 삼각 형태로 진행됐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 지금은 그게 비슷해질 뻔하긴 했습니다만 가까스로 살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살렸으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내일도 만약에 그걸 합쳐서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즉 내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합쳐가지고 이 전날 음봉을 장악하는 음봉이 또 탄생을 한다면, 그걸 역시 마찬가지로 장악형에 준하는 음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4%대 갭 하락 이후에 매물이 쌓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임이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흐름을 이어가려면 다시 들어와 줘야 되겠죠. 단기간에. 화요일이지만 중요도가 평소보다 높은 개인 위클리 콜 수급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 위클리 콜 옵션 계속 주목했었죠. 하루 종일. 자, 보시면 위클리 콜옵션 개인 차트 보시면 이렇게 50억을 넘기는 시간까지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의 손절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요. 개인콜 50억대까지 물타기 진행 후 종가의 소폭 손절 나오면서 마감. 그래서 이 개인콜이 계속 시장에 방해를 주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전일 60억 정도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 베팅 했었죠. 이제 그거를 오늘 갭 상승부터 분할 청산 가능성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전일 들어온 542.5와 545 위클리 콜옵션은 크게 줄이지 않고 선물 종합 포지션에 대한 해지 포지션으로 두고, 그 위쪽으로 위클리 콜 매도를 깔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닫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상승할 수 없냐? 아니요. 문을 닫은 것뿐이지 문을 열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에 있는 매도로 깔아둔 것을 이제 매수로 열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포착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문이 닫혔다고 못 가는 건 아니고 문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문이 닫혔을 때 문을 열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든 옵션의 수급은 바뀌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대로 보고 읽어서 풀어서 트레이딩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전략으로 적용하면 되죠. 내일은 네 번째 빗각을 이탈해서 출발하면, 즉 네 번째 빗각은 세 번째 빗각에서 그냥 오늘 보충한 건데요. 밑에 오늘 밑꼬리와 어제 밑꼬리와 전일 밑꼬리를 연결을 한번 해보는 작은 추세가 살짝 형성이 됐길래 네 번째 빗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게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요거 밑에서 출발하면은 이 상태가 지난번에 24년 1월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와 다를 게 없어진 상태가 되긴 합니다. 어차피 갭으로 가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렇게 출발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매물 부담이 더 커져서 밑으로 공간을 열 확률이 더 높아지며, 코스피 연속 음봉이 지금 6번이잖아요. 이거 선물인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6연속 음봉인데 6번 음봉인데 뭐 내일은 상승이겠지, 양봉이겠지, 상승이어도 음봉일 수 있으니까 양봉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코스피 연속 음봉 기록은 2012년에 이미 14번, 14번까지 있었습니다. 14연 음봉까지 나왔었고요. 최근에도 2020년과 2022년, 2024년에 각각 8연 음봉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즉 6연 음봉 이후 추가 하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음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 그 위로 살려서 출발한다면 아직 중기 흐름을 살려나갈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전일 종가를 깨지 않고 저가를 깨지 않고 몸통을 깨지 않은 채 끝이 났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 있죠. 다만 개인 매물 부담이 커진 SK 하이닉스의 회복 여부가 중요하며, KB증권 기준 16만원까지 목표가가 나온 삼성전자도 일단은 10만원 회복 안착이 필요합니다. 지주사 상승의 경우는 상법 개정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최근 시장 불안감에 새로운 품절주 라인인 천일고속, 동양고속 등이 올라오며, 또한 알트, 노타 등 신규주로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지만 높은 환율 부담은 외국인의 수급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이 되기 쉽기에 환율 추이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1470원에서 1480원 라인의 저항대를 외환당국의 방어에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죠.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오전장 내용만 5컷을 잘라서 좀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생반 내용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정회원
파생반에 제가 시시각각 장중에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타이핑해드리는 글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똑같은 방식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8시 46분입니다. 밤사이 강세장으로 빗각을 넘어가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죠. 3차 빗각. 자, 요게 3차 빗각. 자, 1번, 2번, 3번, 4번 볼게요. 3차 빗각 이탈한 지 이틀째 되는 날로 오늘만 살려놓으면 시장은 큰 문제 없이 다시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 만약 오늘 갭음봉이 발생하면서 전일 음봉을 장악해버리면 매물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으로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단 살린 것도 제대로 살린 것도 아니고 이탈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끝이 나서 그 바톤은 내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막판 위클리 콜옵션 59억 배팅은 성공을 거두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청산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천천히 청산을 해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히 살펴보면은 해당 옵션은 대부분 또 남겨져 있고 새로운 위쪽에다가 위클리 콜매도를 더 많이 했다 언급을 드렸죠. 오늘도 시가봉을 주목해야겠죠. 기준 잡고 보자 해서 분봉에서 자 여기 보시면 분봉에서 또 시가봉 이탈할 때부터 또 트레이딩 포인트가 오늘 나온 날이었습니다. 자 먼저 볼벤 상단 이탈 시가 상단 시가봉 상단 시가봉 하단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왔었죠. 기준 잡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시 59분에는 본장 시작하면서 나올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본장 시작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고 초반에는 치열했어요. 시작하자마자는 좀 치열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이 매수로 들어오는 척을 하다가 바로 던지더라고요. 여기서 이 윗꼬리 자체에서 던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윗꼬리에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봉이 완성되지 않고 걸쳐서 시가봉 싸움 진행하는데 외국인 선물은 단기 성향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351계약을 포함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그걸 포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바로 땡겨서 잡아먹고 끌어올릴 생각이 별로 없겠구나. 일단은 단기 성향으로 팔고 있구나를 포착을 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숏의 힘이 더 실리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프로그램은 방어하고 있었던 시간이고요. 9시 5분에 위클리 외국인 위클리 콜옵션은 청산하고 있고 소액식 진행 중이다 체크했었습니다. 두 번째 컷은 자 9시 6분은 그 청산이 시작 단계 수준이고 한 번에 팔 수가 없기에 어제 매수 규모가 다 청산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9시 7분에는 시가봉 이탈 후 다음 입형 라인 가기 전에 550과 551 사이 리테스트 자리가 존재한다. 그게 이런 자리들이었어요. 리테스트 자리에서 한참 이렇게 횡보하기도 했죠. 테스트하면서 그거는 리뷰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자리였고요. 9시 11분에 프로그램도 순간 매도 처리가 됐죠. 여기서 올라온 거 순간 매도 처리가 됐고 리테스트 자리 확인 중이고 투심 회복에 매수로 받는 자금과 만만치 않은 매물대 싸움이 치열한 상태였습니다. 9시 17분에는 현재까지의 위클리 콜옵션 매도는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매도는 어제 매수를 주로 했던 545에서 542.5 콜을 청산하는 것보다 그 위쪽으로 방어 라인을 쌓는 신규 매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리테스트 자리 싸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21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2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고요. 전일 위클리 콜옵션 매수분은 해지 성향으로 두고 신규 위클리 콜 매도를 주로 진입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9시 28분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2천억을 돌파해서 상승의 방해 요인을 키우고 있었죠. 그다음 다시 리테스트 자리에서 싸움 중이고요. 프로그램에 약간의 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컷입니다. 자, 리테스트 자리에서 볼벤 축소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다시 여기를 늘려서 보면요.
여기서 이 리테스트 자리에서 볼벤 축소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볼벤 축소되고 볼벤 하단 찍고 볼벤 살짝 태우지만 전반적으로 이제는 변동을 줄이다가 자 여기서 12시 이후에 휩소 나올 때까지는 제자리 움직임을 주로 나타냈고 조금 하락하더라도 지지를 받는 자리 중요한 파생반 1차 지지 자리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튕겨져 올라갔던 거죠. 그거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죠. 자, 그래서 걸쳐 있는 자리고 9시 58분에 방금 외국인 선물이 201계약 매도로 다시 단기성 단타 개입을 보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게 10시 5분이었으니까 이때네요. 이렇게 단기성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다. 밑에서 산 걸 위에서 다시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시 5분에 외국인 선물 단타 수익 추정금이 현재 기준 10억 이상 잡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차트에 이제 그런 내용도 좀 표기해 드린 거고 10시 19분에는 개인은 오늘 선물을 매수했다가 현재 기준 원위치되며 약 15억 가량 당일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선물 매도 전환이 된 시간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 위클리 포지션 체크하면서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콜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직은 위클리 옵션이 콜옵션 베팅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이었고요. 개인들은 외가 콜옵션 중심으로 금융투자는 그걸 모두 콜 매도로 감당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6분이 되니 이제 현재 중립자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중립자리 들어와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볼벤 터널 만들기 직전이었다. 네 번째 컷은 이렇게 자, 네 번째 컷을 보겠습니다. 10시 43분에 이제 볼벤 상단 자, 10시 43분 여기죠. 볼벤 상단과 밑에 이평 중첩 볼벤 상단이 볼벤 하단 이거 오타인데 볼벤 하단으로 보셨겠죠. 볼벤 하단과 밑에 이평 중첩 자리까지 여기가 이제 다 리테스트 구간이죠. 볼벤 상단 맞네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볼벤 상단과 그 다음 밑에 이평 중첩 라인까지 요 구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가 모두 551자리를 낀 리테스트 구간으로 볼 수 있죠. 위아래. 그래서 요 자리는 이번 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점심시간대에 그 승부처 자리에서 밀렸던 겁니다. 일봉상 빗각이 아슬아슬하게 걸친 상태였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증가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외국인 선물이 정체되면서 개인 위클리 콜 매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1시 2분에는 이평 뭉친 자리와 1차 지지가 다 비슷하게 뭉쳐있는 구간이었어요. 자, 이 이평들 블루라인 480, 노란색 240, 빨간색 720 그리고 볼벤 하단 그리고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546.5가 모두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어세는 있어도 그게 방어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지지력이 강한 거니까 중첩되니까 방어세가 있어도 그 힘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위클리 수급 등을 고려하면 그 상태에서 위클리 콜옵션 개인이 40억을 돌파했던 그런 상태였고요. 11시 16분에는 1차 지지 부근과 레드에서 외국인 선물 유입이 한번 됐었고 단타성일지는 두고 봐야겠죠. 약간의 단타성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개인 위클리 콜 매수가 많아 그 물량을 크게 꺾어내기 전까지는 힘을 크게 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이 못 갔죠. 가더라도 551이었죠. 피보나치 38이었죠. 38.2%. 11시 16분은 나스닥 상승과 함께 외국인 선물이 약간 유입되며 이제 방어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네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다. 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시 20분께 저거 지금 이제 경계 때문에 지워졌는데 거기를 잠깐 보자면은 요 얘기였어요. 저기 이제 화면이 가려졌는데 요게 이제 경계 때문에 검은색이 생기더라고요. 개인 위클리콜은 아직 여전히 43억 매수 상태다. 요 글이었습니다. 한 두 줄짜리니까 지워지네. 자, 그 다음에 11시 27분에는 외국인 선물은 또 단타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요 자리 546.5가 파생반의 1차 지지로 8시 41분경에 말씀드리는데 42분이나 요쯤에 말씀드리는데 그걸 여기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게 한 틱 차이로 찍고 터닝이 된 거죠. 아마 활용하신 분들 오늘 꽤 계셨으리라 보고요.
커트 잡고 활용하면 돼요. 네, 손절 라인 잡고 활용해야죠. 근데 매수를 사실 본다면 이제 손절 잡고 매도를 익절하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보신 분도 계셨죠. 이제 그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은 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좀 살펴보면요. 카페에 잠깐 들어가서 보면은 그 구간을 이제 활용하신 분도 계셨는데, 자 네이버 카페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플라워님이 선물 한 계약으로 정현에 계신 분인데 파생반에 계신 플라워님께서 한 계약으로 이렇게 이 구간을 여기서 이게 5분봉이라서 아까 전에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차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차례 쭉 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큰 수익을 내셨는데 한 계약으로도 이렇게 수백만원 수익을 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중 계약이면 분할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결국 구간 방어는 해도 단타성이지 위로 보내놓으려 하는 힘은 아직 크게 없습니다. 그게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 그러다가 아침 고가에서 드디어 1차 지지라인까지 도달했었습니다. 그게 이 시간대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결국 도달했다. 하지만 방어세가 있어도 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꽤 제법 올라가기도 했어요. 4포인트 내지 5포인트? 5포인트 정도 올라갔었나요? 546.5에서 551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4.5포인트 정도 움직였네요. 적지 않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휩소봉이 나온 거죠. 역휩소. 25일 밤 마이클 버리의 발언이 뭔지 궁금해하는 시장이고요. 불확실성으로 매도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11시 41분에 서서히 개인 풋도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개인의 순불 포지션, 즉 콜매수 마이너스 풋매수가 현재 33억이라는 것을 언급드렸고요. 개인 순매수 힘이 축소되면서 살짝 반등이 시도되겠죠. 이 반등의 힘은 거기서 나타났던 겁니다. 11시 43분에는 이제 볼벤 하단에서 1차 지지였죠. 볼벤 하단에서 어디까지 먼저 보자고요. 레드에서 1차 지지, 여기서부터 볼벤 상단 체크가 필요하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는 건데 굉장히 빠르게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첩된 지지라인에서 다시 피보나치 38 있죠. 위에서부터 요렇게 38.2 반등 자리가 551이었는데 그거를 밑에다 적어놨을 겁니다. 다시 리테스트 자리로 회복됐고 1차 지지에서 볼벤 상단까지 직행했었고요. 다시 리테스트 자리에 여기 들어와서, 이게 리테스트 자리였잖아요. 리테스트 자리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네. 돌파됐으니까 또 지지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을 걸고 있고, 다음 5번째 컷을 보면 이렇게 11시 44분에 다시 리테스트 자리로 회복됐고 1차 지지에서 볼벤 상단, 요거 아까 방금 전에 봤고 여기까지 봤고요. 551선이 당일 피보나치 38이네요 라고 12시 1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자, 551 자리, 여기가 38이다. 여기까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자리를 꼭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자마자 역V 턴이 나왔습니다. 위클리 만기 포지션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외국인은 전일 콜옵션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줄어들곤 있었죠. 개인들은 외과콜, 금융투자는 콜매도 감당, 그리고 마지막에 551선 당일 피보나치 38인데 찍고 터닝을 했다. 역V턴 페이크봉이 나왔다. 언급을 이후에 드리면서 끝은 그 오후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장만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오후장 내용은 파생반분들 보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되고 반복 수정되는 자리죠. 618, 599 지금 볼 거 없습니다. 585도 지금 볼 거 없습니다. 563에서 565 굉장히 많은 라인 거기서 싸움을 많이 벌였었는데 사실 지금도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이게 좀 강한 날에는 여기까지 금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563에서 565 지금 11월 21일에 갭으로 깨진 다음에 이제 위에 남겨두고 있죠. 550에서 551 지금 중요한 자리죠. 11월 25일에 갭으로 돌파 후에 지지받다가 이탈되었습니다. 밑으로는 534에서 536
11월 21일에 야간에 지지받은 상태였죠. 그 다음 밑으로는 이제 526과 520에서 22, 500에서 502, 그 밑으로는 필요하면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유지 중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7억 매수로 거의 오늘 제자리로 되돌아왔고요. 외국인 선물 12월 매도 포지션이고 9월 만기 이후 약 4조 6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 업돼서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까지도 누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119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4조 7,9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거 내용 복습입니다.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0.8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869억 매도했습니다. 내년 4월 세계 국채지수 즉 윅비에 편입되면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 원화 수요가 발생하며 환율 상승세는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그 전까지는 해외 주식 매수 수요, 정책적 이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 등이 지속되며 환율 상승 압박을 받기가 쉽습니다. 시장에는 당연히 부담 요인이 되겠죠.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계속 반복해서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 아래로는 1410원과 1440원 자리가 돌파돼서 이제 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1470에서 80에 대한 상단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 자리가 되니까 이 자리가 뚫리면 안 된다 싶은 외환 당국이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해지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1,500원 다음은 2009년 기록 자리로 향하기 때문에 지금 꼭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6.43% 하락한 38.2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었던 날인데 변동성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12월물에 옵션의 등합이 상당히 높았던 상태였고요. 그거를 오늘 부지런히 완화시키는 날로 진행이 됐습니다. 옵션에 무리한 베팅이 들어갔던 것이 조금 완화되는 날로서 오늘 움직였는데 시장은 꽤 큰 변동성이 나왔죠. 아직도 옵션에 의해 높은 변동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11%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대략적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605인데요. 자, 이걸 다시 선물로 찍어서 현재 베이시스가 1.18인데 대략 1포인트 정도 선물에 더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05 플러스 1, 606 정도 자리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되겠죠? 606 아래로는 484니까 485 자리 한 요 정도가 현재 22거래일 동안 변동성 밴드로 설정된 이게 옵션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밴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씩 계속 틀어지지만 큰 범위의 움직임은 사실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밤사이에 많은 또 일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그걸 잘 파악해서 또 내일 아침 시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